옛날부터 70대, 80대부터 서울시를 이야기를 할 때 복마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네네. 복마전. 그러니까 인권이 많다 이거죠. 인권이 네. 많으니까 부정이 많다. 복마전이란 말은 또 자기들끼리 패거리가 돼가지고 외부로부터의 감시도 받지 않는다. 는 건데 요사이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있었던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의 서울시는 어떤 점에서 이게 특징이 있어요? 그 연구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그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산하기관들에 대한 경영 정보가 일단 불투명합니다. 아까 TBS도 그랬지만 서울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도대체 몇 명이 일하는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보면은, 아니, 그거를 정보 공개 청구를 해라고 딱 나와요. 아, 그래요? 그렇게 보호를 합니까? 아니, 진짜 황당한 일이죠, 사실은. 아니, 클린아이에 가보니까 좀 나오긴 나오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쪽 홈페이지에는요, 기본적인 경영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불투명하게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비정규직에 정규직화라는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직원은 한 3만, 공무원은 저게 10,000명 내외인데, 그 산하기관 중에 큰 그 교통공사 같은 경우가 직원이 16,000, 2만 가까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저것 합치면 한 몇만 명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비정규직에 정규직화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일단 비정규직 뽑을 때는 그냥 대충 뽑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 뽑잖아요. 그래 놓고 그 놈을 그 정규직으로 딱 바꿔놓으면은, 이거 완전히 공무원 양반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박원순 시대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박원순 시대에 이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거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뭐 이러저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폭발적으로 늘렸죠.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저는 예산 빨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빨대. 예. 아니 왜 예산 빨대라 그러냐면은 아니 보통 일자리는 그 민간에다한테 땅 팔아 그러면은 그 굴삭기 포클레인 한 대하고 그다음에 기사 한 명이 빵을 팝니다. 그런데 공공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를 갖다가 400개 나눠줘 가지고 100명이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하게 하면은 숟가락을 10,000개 나눠줘 가지고 10,000명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게 그게 공공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지금 박원순 씨가 그때 희망제작소에서 하던 사업들을 훨씬 뻥튀기를 갖다가 했는데 희망제작소는 그래도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요. 완전히 시장에서 역행하기 힘들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거든 세금에다가 행정력을 가지고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정말로 그, 돈다발 던져가지고 난방하고요. 원래 돈을 가지고는 땔감을 사거나, 난로 사거나, 전기를 땡기거나 원래 하는 건데, 그거 그냥 난방을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조금 따뜻합니다. 그 다음에 땅을 파도 숟가락 10,000개 나눠주고, 한 명이 할 일을 갖다 숟가락 10,000개 나눠줘가지고, 10,000명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박원순 씨가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민주 건달들을 갖다가 한테 먹거리를 갖다 주고 지금 이것도 제가 볼 땐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이게 많이 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예산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네요. 그 원래는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 박원순 때 와가지고 이거는 유달리 많이 늘어났다고 예, 제가 이제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철학 자체가 그렇습니다. 뭔가 어떤 이 시장에서 어떤 시장을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혐오하거나 아주 이 제약시하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반면에 어떤 국가나 공공의 어떤 그 역할을 굉장히 어떤 중요하게 생각했고 시장에서는 한 사람이 할 일을 굴삭기 한 대하고 한 사람이 할 일을 숟가락도 10,000명이 하도록 하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의 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시장을 갖다 부정해버리면은 정말 황당한 짓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원래 그 복마전이라는 얘기는요, 사실 서울시는 계속 어떤 인구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교통망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이 땅값이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용도나 용적률, 건폐율 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도로 계획하고요. 이게 엄청난 그 이권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시골에서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에서는 이 도로를, 지하철로를 어떻게 놓고, 역사를 어떻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토지 용도, 용적률, 건폐율, 이게 무지무지하게 어떤 큰 이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불투명하게 이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복마전이라는 소리가 나왔을 건데요. 이 문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뭐 한강이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한강이 서울에 있으니까 사실은 서울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그렇죠. 이 엄청난 변화하고 특히 교통망을 만들고 네네. 하는 데는 아주 전설적인 시장들이 많았다고요. 그렇죠. 예. 최근에 가장 전설적인 시장은 바로 이명박 그렇죠. 시장이죠. 네. 청계천, 그 다음에 우리 교통체계, 네. 확립 등등 또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고 네네. 일을 많이 시킨 사람이 이명박 시장. 그렇죠. 그 이명박 앞에 시장. 또 유명한 시장들 많습니다. 그때 지하철 노선을 6개인가를 한꺼번에 했을 거예요.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사람은 두 사람인데 김현옥 시장. 예, 김현옥. 인간 부도지라고 하는 사람. 예. 그 다음에 오랫동안 4년 한 사람이 구자춘 시장. 네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울을 엄청 발전시켰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야말로 군대의 추진력을 그냥 이 행정력과 접목시켜가지고 또 좋은 사람들 쓰고 해가지고 전설적 공무원이 많았어요, 사실은. 네네. 이 행정은 그래서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자부심이 강했다고. 네네. 자기들이 행정을 잘한다. 그리고 상당한 그 자율성을 그렇습니다. 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민간으로 옮겨가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명박 시장 이후에 한 사람 거쳐가지고 이제 박원순 딱 들어왔는데 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관, 인간관 네. 이게 문제가 있는 맞습니다. 사람입니다. 예. 그걸 우리 김대호 소장이 잘 정리를 했던데 난 다 바로 이 대목인데 네네. 한번 제가 대신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네. 박원순은 대도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혐오했습니다. 서울을 목가적이고 친환경적이고 느림의 미학과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마차가 달리던 길을 차도로 사용하는 유럽의 고도와 농촌을 모델로 하여 한양이나 한성을 복원하려는 듯 합니다. 복원하려 한 듯 합니다. 반상회, 도시농업, 꿀벌통, 50km 속도 제한,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전지판,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골목 벽화 등이 그 소품입니다. 예. 박원순은 서울시를 자신의 대권의 꿈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줄 사람들을 걷어 먹여 살리는 병창기지로 활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9년 동안 수조 원의 예산을 흘려 사회적 경제나 마을 공동체 등의 이름으로 자신과 코드 맞는 사람들이 예산 빨대질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딱 난 요 대목이 가장 우리 정확하게 본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꿀벌통 하니까 최근에 꿀벌통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 없애버렸습니까? 모르겠어요. 도심에서 꿀벌 한다 해가지고 옥상에 올려가지고 하여튼 기억이 있고 농사 짓는다 해가지고 느닷없이 도심지에 무슨 그 세운상가 그게 보리를 뭐 심는 건가 뭐 그런 네네. 아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목가적인 네네. 초가집 있던 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우리 김대호 소장이 확 그걸 그러면서 예산 빨대란 말이 거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당선 가능성인데 네네. 지금 꿈은 굉장히 커요. 네. 꿈은 큰데 어떻게 봅니까? 앞으로 우선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또 다른 무슨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기억자유연합이라고 하는 데는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유대연합 당을 이렇게 지금 통합
정당을 만드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거기 자유한국21도 있고, 자유시민당 추진위원회도 있고, 기독자유통일당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몇 군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혁자유연합이고요. 그러면은, 저는 뭐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는 뭐 제 얘기이기 이전에 그냥 상식인데요. 당연히 자유대연합당 안에서 서울시장은 아주 멋진 경선판을 벌려야 되죠. 뭐 그래서 흔히 나오는 얘기가 미스터 트롯 방식입니다. 그럼 전 당연히 미스터 트롯에 제가 출전을 해야죠. 그러니까 자유연합당은 공식 후보가 맞고요. 그 정규재가 부산시장이고 제가 이제 서울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대연합당으로 가게 되면은 저는 이제 미스터 트롯 방식, 미스터 트롯 경연대에 나올 후보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유대연합당에서 저 말고 지금 누가 나올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사실은 없어도 손을 잡아서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끌고 나와서 흥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오히려 지금 막 그냥 어디 좀 그렇단 분들을 갖다가 제가 많이 모시려고 그럽니다. 근데 모시는데 우리가 추대해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정정당당하게 서울의 어떤 미래, 한국 정치의 어떤 그 미래를 놓고 정정당당하고 아주 이 감동적인 그런 경선판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우파 정당을 만드는 실험이 몇 번 있었잖아요. 네네. 저는 총선을 앞두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의석을 하나도 얻는데 실패했거든. 네네. 자, 이번에 여러 당이 지금 또 추진되고 있는데, 네네. 이것 또한 선거를 위한 정당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선거를 위한 정당은 선거가 끝나면은, 그 성적이 안 좋으면은 없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선거를 위한 정당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하나의 선거 연습을 하겠다. 정치 연습을 해가지고 보다 큰 목표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겠다고 하면은 선거에서 저도 견딜 수가 있는데 지금 어느 쪽입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당의 목표가 선거용이냐? 일단은 아니면은 영구적인 이 정치 조직을 목표로 하느냐? 당연히 그 선거용 아닙니다. 선거용 아닙니까? 만약에 선거용으로 하면은 참 어리석은 거죠. 원래 정당이라는 거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수많은 출마자들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원래 선거에서 한참 먼 시기에서는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뭐 혹시 뭐 아주 그냥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다면은 대선 전에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선 후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게 이제 선거용 정당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선거라는 거를 활용을 해야 되죠. 좀 저희가 이제 이른바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을 이제 쭉 보면서, 그리고 김종인 어떤 비대위 체제, 이걸 쭉 보면서, 한국에서는 보수 자유 우파라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어떤 이분들이 경제계는 이런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경제계에서는 보수 자유 우파의 어떤 철학 가치가 그거 상식이니까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가면은 SNS 농객이라든지 학문 세계나 이쪽에서도 보수자유 우파들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뭐 이 민주진보 노동 평합하던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미천이다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렇겠네요. 파산 때문에 파산이 됐어요. 뭐 김상조 무슨 그 다음에 저희 소득주도 성장론을 만들었던 뭐 장하성이 그렇죠. 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오피니언 리더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조국도 그랬고 윤미향도 그랬고요. 이게 완전히 사실은 파산이 났거든요. 좋은 관점이시네. 그러니까 이 사상 이념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 이념적인 리더 그룹들이 전부 그냥 다 근데 백낙청 완전히 작살이 났지 않습니까? 자, 사상 이념이라든지 어떤 학문 세계에서는 압도적으로 보수 자유우파가 이제 우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편지성이잖아요. 보편이니까 뭐 사실이 비춰한 거니까. 이게 주류 경제학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떤 정치 쪽으로 오면 그러면 안 되는 게 노동조합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은 이제 막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 풀뿌리는 없습니다. 없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치 쪽인데 이게 이제 정당으로 표현되는데 저게 너무 부실한 거예요. 아, 맞네. 이거 가분수다, 가분수. 네, 완전히 이 가분수입니다. 하체가 허약하네. 아니, 그래서 이제 이 정당, 근데 저거를 갖다가, 아니, 내가 볼 때는 괜찮은 지도자가 있으면요, 확 열어가지고요. 어쨌든 보수자유 우파 쪽의 어떤 그 학문세계나 언론계나, 그 다음에 뭐 시민단체나 경제계에서 나름대로 좀, 성과를 내고 신망 있는 분들을 다 빨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 당은 절대 저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있는 사람도 내쫓고 있지 않습니까? 아스팔트보다 그거 유튜브보다 쫓아내고 차라리 홍준표, 김태호조차도 홍준표 뭐 윤상현 조차도 안 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저게 뭐냐면은 그냥 이제는 반사 이익을 갖다가 다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거대한 기득권 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김종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50여 명 정도, 84명의 지역구 당선자 중에서 50명 정도가 같이 동의해가지고 추대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김종인의 어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나 비전이나 어떤 이 지적 능력은 이거 못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게 얼마나 제일한지. 그래서 이게 부실의 뿌리가 너무나 이게 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당을 딱 그냥 폐쇄적으로 운영해. 그 안에서 리더감이 있잖아요. 이것도 없어. 사상 이념적 통일성도 없어. 김종인 같은 자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냥 엄청나게 어떤 1년짜리 비대위원장을 줘. 그래서, 이거는 안 돼. 그 바깥에서 건강한 어떤 정치 세력을 결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정치 세력은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정치 결사가 돼야 되고, 정말 진짜 당적 면모 있잖아요. 가치 이념을 공유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과 일상활동이 있는 거, 당원의 권리 의무의 균형이 있는 거, 이러저런 조건들을 가진 대한정당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훨씬 빠르겠다. 이제 대한정당이 만들어서요, 이 국민적 지지자 신뢰를 쭉 빨아당기면은, 그러면은 이제 출탁 동기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당 안에서 혁신의 어떤 움직임도 커질 것 같고요. 그러면 출탁 동기로 해가지고 저 당을 갖다가 좀 완전히 환골탈퇴시킬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지금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김종인을 비판하는 우리 김 소장의 이야기는 저도 뭐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시점을 바꿔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이 이른바 행동적 우파 세력을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멀리 하려고 할까? 이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이런 극우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태극기, 성조기 흔들고 군복 입고 찬송가 부르고 때로는 이스라엘 기도 들고 하는 그런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 그리고 득표에는 도움은 별로 안 되는 존재. 그렇죠. 이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양쪽 다 이쪽도 노상 얘기한 게 뭐냐면은 뭐 찬탄 세력, 탄핵 찬성 세력을 갖다 축혈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갖다가 사수해야 된다. 주사파 사회주의 척결해야 된다. 대충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주기장창 했고요. 그런데 의외로 말입니다. 노동개혁, 공공개혁, 그 다음에 뭐 예산개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청년한테 기여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이 시스템을 만들지 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국민의힘당에서 김종인을 갖다가 이렇게 추대한 사람이나 좀 중도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집착하는 세력이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도 갖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레더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 헤어날 길을 갖다 모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이 치명적인 국가적 현안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어떤 솔루션도 없는 집단이고, 이런 식의 인식들이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거는 근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국민의당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게요. 네네. 알겠지만은. 두 가지를 굉장히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은 참 이름이 여러 번 바뀌어서 자유한국당 시절, 미래통합당 시절, 지금 국민의힘으로 왔잖아요. 이름이 점점 개악이 됐습니다. 네네. 2019년에 황교안 씨가 등장할 그 무렵에 이 광주 사태에 북한군 600명이 개입했다 하는 걸 주제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3사람이 국회에서 김순례하고요. 이종명, 김만원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네네. 세미나를 했다가 광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당시 자유한국당은 말하자면은 극우 세력이다. 네. 음모론자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손을 떨어버린 거라. 네네. 아시죠?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5.18 관련 무슨 요새 법 하나 만든 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 5.18을 비판하면은 감옥에 네네. 보낸다는 이런 비판,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네네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 4.15 총선 끝나고 나서 4.15 총선, 특히 사전투표, 네네. 사전개표에 부정이 있었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우파가 너무 많더라. 예. 특히 유튜브를 중심으로. 맞습니다. 그러고 왜 미래통합당이 당신들이 사전투표로 져놓고 왜 가만히 있느냐 비겁하게. 네네. 우리하고 같이 싸우자 해가지고 당에 찾아와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난감했다는 겁니다. 네네. 오세훈,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사전투표가 열리면서 졌는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바깥에서 이런 음모론을 주장하니까 그걸 박절하게 딱 끊기도 힘들고 설득을 하려니까 설득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들하고 손잡았다가는 큰일 나겠다. 네네. 해서 더욱 멀어져 버린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건 정말 미래통합당이 비겁한 이야기인데 네네. 자기들이 앞장서가지고 사전투표 이거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해명을 해야 될 텐데 네네. 그렇게 할 용기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해결을 안 하고 당사자인데 그라운드에서 뛴 선수들인데 선수들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관중들이 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부정이 있었다고 하는 아주 희한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최근에 와가지고 또 사전투표 부정 주장하던 사람이 또 미국으로 옮겨가가지고 트럼프가 사전투표 부정으로 떨어졌다 해가지고 트럼프 광팬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여기에 가담한 유튜브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네네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들 평소 생각하던 거하고 덧붙여가지고 저 사람들은 극우 세력이다. 네. 해가지고 멀리 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네네. 자, 이거를 그러면은 이 우파 진영 안에서 이 문제를, 이 음모론의 문제, 그러니까 우파가 좌파하고 싸울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괴물과 싸울 때 괴물을 닮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얼마나 합니까? 그죠? 네네. 그 괴물을 닮는다는 게 하나죠. 네네. 저들처럼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저들처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폭력은 행사할 사람도 없어요. 이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얌전해가지고. 문제는 저 사람들이 거짓말 하니까 우리도 거짓말 해야 된다. 네. 저 사람들이 광우병 선동이랑 거짓말 했으니까 우리는 사전투표 부정이랑 거짓말 해도 괜찮다. 네네. 광주 사태 가지고 얼마나 저 사람들이 이용했느냐. 네네. 우리는 거기에 반사적으로 600명, 북한군 600명선을 주장해도 괜찮다. 네네. 이러다가 결국 우파가 같아지고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과 같아져 버려서 근데 이 사람들이 소수민은 괜찮은데
그리고 우파 진영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말리고 훈계하고 해야 할 이 지도층에서 여기에 영합하거나 끌려다니다가 극우로 몰리게 되면 네네. 나는 그 극우라는 게 개념 규정을 새로 한다면은 과거의 극우는 폭력을 행사했지만은 요사의 극우는 트럼프처럼 선동질하는 극우거든요. 선동하는 우파는 나는 극우라고 봅니다. 네네. 이제 극우 규정을 다시 해야 돼. 네네. 근데 이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당을 만들고 하는 여기에서도 굉장한 그 어떤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아주 강하면요. 자기가 정말로 진실과 사실 위에 있고 아주 그 숙성된 어떤 가치와 비전을 다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용기와 강단이 딱 있으면요. 그냥 소명의식이 뚜렷하면요. 그러면은 그 상대로부터의 어떤 규정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덜 씁니다.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기 정체성이 약하면요. 어제 강력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 돼가지고 가까이 가면 자기가 몰릴까 싶어가지고요. 막 겁을 내요. 도망을 가거든요. 지금 국힘당도 자기 정체성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 행동하는 보수 이분들하고 가까이 하면은 야, 너 극우로 몰릴까 싶어서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그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8.15 집회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정치 방역들이 야만적 정치 방역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 광화문 광장 시위에 나왔던 분들이 정말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죠. 완전 탄압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이 사냥이지. 네. 그냥 짐짓 모른 채 있잖아요. 이게 자기 정체성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십시오. 제가 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에 대해서도 그냥 과감하게 철거, 세월호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할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정규재 대표하고 정규재가 우리 자유연합의 창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놈의 부산시장 후보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정규재 대표가 어떻게 보면 조갑재 선생님과 더불어서 그 투개표 부정선거 일체를 갖다가 부정한 게 아니고 투개표 조작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뭐 관리 부실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사전선거 제도 자체가 이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으로 보면 부정적 요소가 많지. 많죠. 그러나 투개표 부정은 없었지. 그러니까. 네. 근데 그래서 참 굉장히 많이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시달리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그냥 이거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소명이 있고 콘텐츠가 그렇죠. 있고 용기 강단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가는데 국힘당은 그게 없으니까 자꾸 뭐냐면은 유구와 거리를 상대적 거리 있잖아요. 자기들은 뭐냐면은 이른바 극우로부터 또는 아스팔트 우파로부터 멀어져야 중도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민주당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생각의 힘의 빈약이고 소명의식의 빈약이고 용기 강단의 어떤 부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자유대연합당을 하는데 자유대연합당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같이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하고 손을 잡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좀 부정선거인 것 같아. 완전 투개표 조작 같아.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그 다음에 5.18 관련해서도 600명이 광수 600명 여기에 대해서 선 긋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그냥 한반도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슨 자유의 어떤 그 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저희는 단호하게 우리 손을 껐죠. 껐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진실과 사실이 아니니까. 저희가 위안부에 대해 가지고도 과감하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것이 진실과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자유대연합당 같은 경우는 적어도 국민의힘당이 극우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건덕지는 별로는 없네. 근데 저는 지금 문제는 아까 경제나 그 다음에 학문 세계라든지 담론 세계에서는 압도적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정치 쪽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주 이제 부실하고 맞아요. 비겁하고 맞아요. 소명도 별로 없고 어떤 이거를 다 비즈니스 모델처럼 또 이렇게 막 그냥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사익을 갖다가 마치 공병호처럼 공관 연장 줬더만은 사익 챙기고 김영호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가 원래 정치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게 뒤틀리는데 보수자유 우파 쪽은 보수자유 우파를 참칭하는 정치 세력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좀 뒤틀린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